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임상과 관련한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아스코에서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효과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유효성과 관련한 이제 발표였다 그러면 본격적인 임상 효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23년 이번 아스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임상 2A상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효과를 발표한 5개 회사의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GC셀입니다. GC셀은 제대혈로부터 추출한 그런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미국 아티바 그런 관계 회사를 통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내용들을 간략히 보면은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AB101 NK세포 치료제죠. AB101 단독 그리고 리툭산 병용 이렇게 2가지 용법으로 림프종 환자 6명을 치료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ORR 단독으로서는 27%의 ORR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관해 그리고 부분 관해를 둘 다 합쳐서입니다. 조금 전에 AB101하고 리툭산이라는 치료제를 같이 병용했을 때, 같이 병용이라는 것은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ORR이 67%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고 CR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환자가 50%였다는 거죠. 6명이니까 ORR은 6명 중에 4명 그리고 완전 관해는 6명 중에 3명이 완전 관해가 나와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임상 데이터를 보였다라는 거. 특히 부작용 같은 경우에 1, 2등급의 부작용밖에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 NK세포 치료제로서는 가장 그 앞섰던 회사가 페이트입니다. iPSC로 NK세포 치료제를 분화시켜서 만든 NK세포 치료제의 어떤 성부자라고 봤었는데 지속성, 그러니까 NK세포 치료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 즉 무슨 얘기냐면 한 3, 4개월만 지나면은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재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GC셀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발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ORR 6명 중에 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명 중에 3명은 기존에 이미 T세포 치료제, 즉 CAR-T 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 이제 재발한 그런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 중국 포순 제약에서 임상 1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한번 데이터를 발표했었고 이번에 조금 더 숙성된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보면은 ORR, 즉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를 합친 ORR 지표가 조금 더 개선된 데이터가 나왔고요. 5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특히 부작용 측면에서는 다른 ADC, 즉 NO2 같은 경우에도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항상 이 말썽이었었는데 이 간질성 폐질환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에 사망 환자가 2명이 발생했는데요. 한 명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약물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른 한 명, 그 객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LCB14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데이터를 상세 데이터가 나오면은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그 얀센이 이중항체 아미반타맙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티닙 EGFR이라는 그런 암세포의 핵심적인 그런 수용체 막단백질을 타겟팅하는 억제제인 우리 그 유한양행이 만든 레이저티닙 이 2개를 같이 병용하는
치료로서 임상 1상 장기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전에 이번에 어떤 전초전 개념으로 이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33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33개월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그런 수준 정도를 발표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타그리소하고 경쟁 약품인 타그리소를 대조 약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타그리소가 화학의약품하고 같이 병용 치료를 해서 조금 더 개선된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값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타그리소의 다음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ST큐브입니다. ST큐브는 임상 1상 중간 단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ST큐브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번에 소세포암 등 진행성 고형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PR 44명 중에 1명이 나왔습니다. PR 부분관해가 1명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병변이 16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20회 이상 투여한 환자들이 꽤 다수가 나와서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3등급 이상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ORR 이 지표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사실 존재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임상을 진전시키면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다라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성장이 느리거나 또 저항성을 가진 그런 치료제, 암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환자들을 모집할 때는 타겟이 BTN1A1인데 이 BTN1A1과 이의 발현과는 무관한 환자들을 모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임상을 할 때는 BTN1A1이 발현이 좀 더 많은 환자들을 타겟팅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ST큐브와 관련해서는 PR은 조금 불만스럽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지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카티 하는 회사입니다. 카티는 기존에도 많이 나왔죠. 6개씩이나 아직 많이 나온 그런 분야입니다. 카티가. 그러나 아직도 언맷 니즈가 꽤 있고요. 부작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부작용도 꽤 큰 분야이기 때문에 언맷 니즈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이번 임상에서 앱클론이 발표한 데이터 그리고 앱클론은 기존에 같은 CD19이라는 그런 암세포의 단백질을 타겟팅을 하지만 전혀 다른 부위를 타겟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타겟팅하는 전혀 다른 부위를 타겟팅함으로 인해서 같이 병용하거나 아니면 그 후에 내성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 또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런 임상 결과를 보면은 OR이 91%를 나타냈습니다. CR, 그 다음에 완전간해를 나타내는 환자는 총 66%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카티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데 그나마 부작용이 그들 카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이렇게 세 개 용량에 대해서 임상을 한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중용량하고 고용량에서는 거의 다 이제 완전 관해와 그 OR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일 용량, 즉 중용량 아니면 고용량으로 선택을 할 텐데 그 단일 용량으로 임상 이상을 실시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조금 불만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이번 거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카티의 연구개발 동향을 본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뽑아놨다가 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카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종 치료제, 그걸 동종 치료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타가, 동종, 같은 말입니다. 그런 동종 치료제가 아니라 이런 앱클론은 지금 자가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이 심한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타가, 그리고 고형암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짜 고형암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아스코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치료 효과가 어떻다, OR이 어떻다, CR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 회사들이 아주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후기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도 발표하고, 또 지금 좋은 임상 효과를 낸 몇몇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 움직임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신 기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번에 보고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시장이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런 평가가 제 생각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내린 잘 나온 그런 GC셀이라든가 앱클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의 사망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기타 데이터들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가치는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학회, 아스코 같은 학회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대부분 많이 반영을 했다가 정작 아스코가 이제 열리고 나면은 주가가 쭉 빠지는, 그래서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올라갔다 이벤트 드리븐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임상 결과를 보고 그거에 합당한 그런 그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반영이 되지는 못하고 전체 다 비슷한 흐름,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쭉 올라갔다가 같이 빠지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